2022년 7월 11일 새벽 12시 56분경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입구 실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유유히 걸어나와 어딘가를 향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선 손님의 CCTV일까?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의 오토바이였습니다. 다급함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천천히 90m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를 향한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은 불과 몇 분 전, 이 CCTV에서 모습을 보이기 바로 직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나선 살인마입니다. 처음 언론에 이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범죄 사실만 공개되었을 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과 31범, 폭력 전과만 무려 24범, 거기다 불과 몇 년 전 살인 미수 전과까지 있는 66세 부씨를 세상에 그것도 같은 지역 제주도에 풀어놓았던 겁니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폭력에서 살인, 미수, 그리고 결국 살인사건까지 저지른 부씨. 어디서도 당혹스러운 모습 없이 태연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처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그를 교화시키고 세상에 다시 복귀시킬 수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다시 세상에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았던 제주도에 말이죠. 그게 대한민국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자수라는 이름의 선처, 제주 편의점 살인사건 편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6분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입구 테이블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걸 한 손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새벽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들렸던 이 손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보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출혈량이 보였던 상태였습니다. 다가가서 괜찮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의식이 희미한 상태. 손님은 긴급히 119에 신고 전화를 해 사람이 지금 현재 피를 흘리며 쓰러있다 라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목 부분에 심각한 상처가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상처가 아닌 흉기에 찔린 상처였죠. 그리고 혈액이 이미 낭자한 상태를 봤을 땐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보였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던 피해자 강씨. 하지만 그는 오전 2시 24분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을 검안했던 의사는 사인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목 부분, 특히 왼쪽 목 부분에 총 3회의 흉기에 찔린 상처, 그리고 왼쪽 가슴 부분에도 3개의 상처가 보여 총 6회의 흉기에 찔린 자상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확한 부검을 통해 내용을 어떤 게 직접 쌓이는지는 확인해 봐야 됐지만 누가 보더라도 가슴과 목이라면 치명상일 수밖에 없었지요. 경찰은 우선 CCTV 영상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편의점 앞 CCTV에서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이때 당시 시각은 목격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약 36분 전인 새벽 1시경이었죠. 그럼 대략적으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 동안을 피를 흘리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뜻이 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경찰은 우선 이 CCTV 영상을 보면서도 그가 범인일 거다라고 함부로 단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갑작스럽고 다급해 보이거나 아니면 당혹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전혀 없이 천천히 걸어 나와 표정의 변화도 없으면서 자신의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정말 이 사람이 공격한 게 맞을까 싶을 만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CCTV 영상을 더 과거로 돌려보더라도 이 CCTV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 중에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서 66세 부씨를 특정하며 그를 수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사망이 점점 좁혀가고 있던 시각 8시간 정도가 지난 아침 10시경 한 경찰서에 노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제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였다. 바로 용의자 부시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를 확인해보게 되면 최초의 이들은 단 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범인 부시와 피해자 강씨는 원래 아는 사이였고요. 전날 저녁부터 일행 2명을 더 포함해서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시간은 점차 늦어지게 됐고 편의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야외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CCTV상 2명의 일행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술자리가 이어지자 집에 가겠다며 둘이 먼저 빠지게 됐고 그 장소에는 강씨와 부시 딱 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CCTV에선 또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확인됩니다. 부시는 이날 4명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야외 테이블에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오는 모습만 포착된 게 아닙니다. 일행 중 2명이 집에 가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CCTV 장면 안에서 부시 혼자 다시 나오는 장면이 한번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한번 이 안에 있는 테이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여러분이 보신 이 장면 유이 걸어 나오는 부시의 모습이 포착된 거죠. 그는 어딘가를 분명 갔다 온 정황이었습니다.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술자리는 길어져 새벽 12시 54분경이었습니다. 강씨와 부씨만 함께 있던 이 장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갑자기 피해자 강씨가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씨는 함부로 말을 하고 뭔가 좀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어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고 서로 안 봐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었죠. 폭행도 아니었습니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는 그렇게 1차로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신의 집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를 향해 갔던 부시는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총 길이 13.5cm 낚시용 칼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강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냐? 거기에 피해자가 뭐가 문제인데? 라는 답을 하자 바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왼쪽 목 3번, 가슴 부분 3번. 결국 그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요, 부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자꾸 내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그냥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 즉 치사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계획적 살인이라면 형량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발적 살인이라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하지만 이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인정되면 더 낮은 형량, 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학습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부시는 만약 치사가 아니더라도 계획적이지 않으며 넓게 봐도 우발적 범행이고 내가 직접 자수를 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참작해달라라는 말을 남기며 상대방이 욕설을 내 화를 참지 못한 거다. 화만 참았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거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고 말이 통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욕설을 내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반성을 하며 살겠다. 마치 자신은 무기징역이 아니란 걸 아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살인의 고의는 명백한데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검찰의 말 중에는 함께 나온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부시는
예전에도 살인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범행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뜻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전과 전력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에겐 분명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에게 어떤 전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총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는 무려 24회. 그 전과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역 출소를 반복하며 총 15년의 수용 생활을 하게 되죠. 재판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폭력적 성향은 개선되지가 않았다. 오히려 칼과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로 진화됐다라는 인정이었죠. 그리고 수용생활 중에도 자해를 하거나 재소자를 폭행하는 그 폭력적 성향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어 금치라는 처분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세상에 반복적으로 그것도 제주도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했음에도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며 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초범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때는 2008년으로 갑니다. 2008년 8월 22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 마시던 부 씨는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차량으로 가 보관하고 있던 낚시칼을 또 들고 옵니다. 범죄 전력이 매우 비슷합니다. 낚시칼을 들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복부 좌측을 한번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2009년 1월 16일 광주고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똑같이 술을 먹고 상대방이 반말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에 보관하던 낚시용 칼을 갖고 들어와 복부를 찔렀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해 혐의로 3년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22년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도 살인사건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과 2022년 바뀐 게 없습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낚시용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 범인이었죠. 그런데 이 중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3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였습니다. 단지 자신보다 12살이 어린 피해자와 술 마시다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위도단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꺼내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복강 뇌출혈 및 췌장의 손상으로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그 상해 행위였죠. 하지만 과거에 이미 상해, 칼로 공격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당시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위험한 공격이었는데 날씨가 매우 추웠던 겨울날이라 두꺼운 외투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상황이었죠. 만약 이번 사건처럼 여름이었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살인 범행, 이 안에 있는 범행 동기, 방법, 흉기 전부 똑같습니다. 동기, 기분 나빠서. 방법, 낚시용 칼, 그걸로 복부를 공격, 이런 식이고 그 뒤에 나왔던 모든 패턴 똑같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술을 많이 먹었다, 내가 자수를 했다. 폭력, 상해, 살인 미수. 하지만 그는 자숙하지 않고 형 집행 종료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부 씨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범죄 전력, 전과 31범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도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다툼을 하다 격분했고 그 뒤에
기다려 라고 말한 뒤 집까지 걸어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 위협을 했고, 그리고 목과 흉부를 찌르면 누구나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한다 라는 판단. 각각 3번을 찔렀고 가장 깊은 상처는 무려 12cm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6번의 공격,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는 판단이었죠. 과거와 달랐던 것, 여러 번 찔렀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동일하게 주장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바로 학습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법을 이용하면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범인 부씨는 우발적 살인, 심신미약, 주취감형을 전부 노리며 거기다 하나를 더 포함시킵니다. 자수감경. 그동안의 모든 학습된 결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최대 형량은 절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법제도를 정확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평소 우울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1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잃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폭력을 가하는 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는 주취 상태였죠. 이거 과거부터 재판부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은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음주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음주를 하고 본인이 통제력을 잃고 본인의 망상대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걸 주취 감형으로 이용하고 심신미약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뻔뻔함입니다. 이걸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또 하나, 부씨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이며 연락하는 가족도 없다. 직장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이걸 인정해 주었죠. 참 이상합니다.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게 누구 탓일까요? 본인은 자기 말로도 말이 잘 통하는 친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그 전부터 쭉 그래왔었죠. 이런 유대관계를 끄는 건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이 가엾고 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만한 이유가 됐다라고 판단한다는 건 잘못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과거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 1년 전 무렵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게 된 이웃 주민인 강 씨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단지 훈계하듯 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위협 및 6차례의 공격을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피해자는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유족, 가족들은 정말 황망한 상태였죠. 또한 피고인 부씨는 어떠한 위로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유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재산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재판부는 인정을 합니다. 헌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만 범행 발생 몇 시간 만에, 정확히는 8시간이었죠.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평소 피해자와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훈계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말의 포인트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유족에겐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 끔찍한 범행이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공격을 가했다. 반성에 대한 게 아니라 보호조치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수했다.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취 상태다. 우발적이다. 전부 인정했습니다. 살인사건, 그것도 전과 31범. 살인사건에 대한 형량은 징역 10년형이었습니다. 징역 10년형.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법감정, 국민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문제였죠. 사실 이런 판례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범죄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항소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얼마 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했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1심 판결은 징역 12년. 당시에 1심 재판부는 살인 미수건임에도 굉장히 그 행동이 끔찍하다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너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이야기하며 항소를 했죠. 이때 항소 이유서에 보게 되면 다른 살인 미수 사건들의 판례들을 미친 듯이 넣어놨습니다. 이런 사건처럼요. 만약 부시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나왔을까요? 흉기를 들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했다. 칼로 찔렀음에도 징역 5년이었다. 근데 나는 왜 징역 12년이냐? 나도 술을 먹었고, 나도 우발적이고, 나는 흉기를 들지 않았고, 나는 폭력을 가했을 뿐이다. 살해 의도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항소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살인 미수 12년, 살인 징역 10년, 그것도 흉기를 쓴 상황. 이 안에 자수감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보게 되면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서 감경 요소 쪽에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 또 진지한 반성이란 말도 있지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며 특히 우발적 범죄가 되게 되면 피고인은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이 감형이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부씨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수를 하면 범인을 못 잡을 수 있는 사건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수 자체가 법제도로 봤을 땐 최선의 반성이라고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봐준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과 31범이 정말 최선의 반성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을까요? 법을 이용하는 자, 사실 이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를 해버립니다. 검찰 또한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를 했죠. 그렇게 2023년 1월 11일 항소심 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자수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며 사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므로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 부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원심 파기,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10년이 15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부당하다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났습니다. 15년. 다시 교정 교화가 될까요? 전과 31범이 그동안 계속 사회에 다시 돌아올 동안 도대체 누가 교정 교화를 한 걸까요? 누가 관리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걸까요? 그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의 범행은 이미 진화했습니다. 흉기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정말 그에게 징역 15년형이 합당한 결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에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판단했던 대한민국 재판부. 하지만 그에게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사실 자수감경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요. 자기가 진짜 반성을 해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모든 걸 얘기해서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수감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 부정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법제도에 대한 걸 악용한다라는 건, 이건 사실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람 공격하고 자수하고, 사람 공격하고 자수하고, 사람 공격하고 자수하고, 이게 뭐가 자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법이라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반으로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를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수감경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용하는 일 때문에 자수감경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자수감경에 대한 문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수감경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것도 뭐 사실 정확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수감경이라는 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걸 진실되게 얘기해서 수사를 참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입니다. 거짓말하다 걸리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거나, 그래서 그걸 수사 결과로 이제 알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거짓말하는 애들 있죠. 그럼 걔네들은 더 가중해야죠. 더 빡세게.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게. 거짓말 하다가 뭔가 얘가 거짓말한 거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했을 땐 진짜 이걸 또 자수감경 세게 해주니까, 그럼 이것도 가중처벌을 세게 시키면, 자수감경 시킬 거면 역으로 상대적인 걸로 이것도 세게 시키자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이게 자수든 아니든 검거가 됐을 때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게 그냥 만들자 차라리. 뭐 가서 거짓말하다 만약에 이제 뭐 수사자료에서 정확한 증거가 나거나 근거가 나서 말 바꾸게 하지 말고, 말 바꾸면 형량 진짜 높게 때리고, 왜냐면 수사기관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대에 대한 부분들도 세게 가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마치 자수감경에 대한 문제로 자수한 사람은 진정한 반성을 한 거다라는 문제로만 깎아준다라는 걸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자수감경에 대한 이 시간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인지를 하고 나서 CCTV를 분석하면서 범인을 특정한 상태에서 자수를 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잡힐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으로 얘기하면 안 잡힐 것 같으면 자수를 그러면 안 하게 될 거잖아. 그럼 더 뭐 공권력도 더 들어가고 더 수사도 길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악용하는 애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법 체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표면적으로 자 여기에 인정되면 깎아주고 인정되면 깎아주고, 저는 1심 판결문에서 그 다만 뒤에 적혀있는 그 네 글자가 그게 다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자수, 진지한 반성, 이거 감형 요소거든요. 우발범행, 주치 이러면은 깎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인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난 주치감형에 대한 부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공격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동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글쎄요. 그리고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건 쥐가 먹은 거고요. 자기가 먹었고, 또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자기도 알잖아요.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진지한 반성이라는 게 뭐 반성문도 있지만 합의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지한 반성에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잡히고 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반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진지한 반성일까 또 하나가 좀 의심이 가요.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대.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흉기를 들고 목 부분이랑 가슴 부분을 6번을 찌르는데 이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12cm나 들어갔대요. 하나는 제일 깊게 들어간 거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공격만 가하려고 이게 정말 상해라는 게 맞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지한 반성 맞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넓게 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악용한다고요. 또다시 얘네들도 악용하지만 다른 애들이 또 악용해요. 1심 이렇게 또 만약 1심처럼 끝나버리면 봐봐라 징역 10년 아니냐. 근데 이게 웃긴 게 자기 징역 10년도 길다고 항소한 거 아니야. 제가 부시의 마인드로 얘기를 드릴게요. 1심에 징역 10년 나왔죠. 얘는 됐다고 생각한 거야. 항소심 때 더 깎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만 인정이 되면은 형량 확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발적 살인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형량이 10년이 나온 거야. 이제 맥시멈이 10년인 거야. 그 자기는 진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어. 주치지. 그리고 자기는 뭐 당시에 뭐 저기 뭐였냐 뭐 자수했지. 수사협조 다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건 난 다 진실만을 얘기했다. 난 진짜 억울하다. 난 진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것까지 인정되는 순간 형량 확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노렸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전과 31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제가 전력 봤는데 얘가 그 PCR 검사를 거절했어요. 우리가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거절했고 그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 옛날부터 높음으로 나왔어. 아니 이걸 사실 재범 위험성 높음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 전과 31범이야. 이제 32범이지만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은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